자, 지금부터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 자, 사전 지식은, 어, 고배 법칙이죠.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이게 뒤에 나오는 용어 독립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뉘앙스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그냥 A가 일어남에 있어서 B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왼손엔 주사위, 오른손에는 동전을 던지는 행위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왼손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 눈이 나오는 게 뭐 오른손으로 던졌을 때 앞면이 무조건 나온다거나 이렇게 영향이 있지 않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죠? 이때 A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한다면 동시에 잇따라 일어날 확률은 P 곱하기 Q다. 그게 이제 독립인 경우였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조합을 많이 쓸 건데, 구별 가능한 인계 대상에서 순서가 없는 거죠. 이제 중복 여부가 중복이 안 되는 상태야. 여기에서는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고르는 가지수는 전체 개수 이하가 될 거고요. 이때 기호를 n 컨비네이션 C라고 나타낸다고 했는데, 사실 NCR은 순서가 있는 NPR에다가 R팩으로 나누는 거고요. 자, NPR이 이제 N팩 오버 N 빼기 R팩이라고 했으면 여기 R팩까지 곱한 것까지 이렇게 쓸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요 두 개가 한 번에 연결이 되면은 N 빼기 1, N 빼기 2 쭉쭉쭉 가서 뭐인 거예요? N 빼기 R 더하기 1로 된다고 했죠. 그래서 10C4를 여러분들이 210이라고 외우라고 했는데 10부터 4개를 쓰고요. 다시 1부터 4까지 써서 4, 2, 8, 3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해서 풀라는 것. 그래서 NCR은 NC N 빼기 R인데 R과 N 빼기 R 중에 더 작은 걸 쓰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사건이라고 하면 사건 A에 대한 여사건은 서로 1에서 빼었을 때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은 확률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걸 합치면 전체 사건이 되잖아요. 근데 겹침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일어나지 않으면서 일어난다는 건 이제 없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개념학습의 조건부 확률. 자, 조건부 확률은 0이 아닌 확률값을 가지는 두 사건 A, B에 관해서 A가 일어났을 때라고 하면 영어로는 if의 문법 구조를 가져요. 그 아래서 사건 B가 일어난다. 된 구문이 되겠지. B가 일어날 사건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여기 짝대기를 바라고 있죠. B 바 A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B 바 A는 공식으로 보면 공식 자체를 일단 익히는 게 좋을 건데, 자, A라는 어떤 확률값에 A, B가 겹침이 일어나는 거라고 하고 있고, 어차피 확률값 자체는 이전 단원에서 PA는 어떻게 돼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라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분자도 마찬가지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해당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라서 이제 약분이 되었어. 이제 개수분의 개수로 이렇게 상투적으로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자, 그럼 보세요. A가 우리가 일어날 확률이 있다고 하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이벤트의 개수도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자, B라는 어떤 전제가 일어난다는 건 B 안에서 뭔가 A가 일어날 거니까 우리는 겹침이 일어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넘버 오브 B,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A하고 B의 곱사건의 원소의 개수의 B인 건데, 원래 여기에 같이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이렇게 나눠줘서 PB분의 PA 곱사건 B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겠죠. 뭐 그런 정의에 해당되는 그림까지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전체 원소의 개수분의
B의 사건의 개수인 건데, 자, A라는 전제가 일어나서 그림에서는 표본 공간을 S에서 A로 축소가 된다. 아까 쌤이 이제 겹치는 부분만 따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A를 갖다가 표본 공간으로 생각할 때 사건 A, 곱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묻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 의미로다가 결국은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야기할 건데, 자, 참고로 확률의 덧셈 정리는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각각의 확률의 합에 겹침이 일어나는 확률을 빼준다라고 했고, 이 덧셈 정리의 의의는 뭔가 우리가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을 합집합을 구해야 하는 어떤 번거로움을 줄이고, 수학은 이제 연산, 기호 간의 조합으로 여러 대상을 이제 규칙에 의해서 변형시키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확률에서도 어떤 각각의 확률값을 조작 혹은 뭐 수학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취해서 일일이 집합 사이의 합집합을 구해서 원소의 개수를 세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덧셈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A 합사건 B를 구하는 데 있었던 거고요. 자, 근데 확률의 곱셈 정리는 그런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효과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직전에 배웠던 A라는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B 바 A죠. A라는 전제 아래 B가 일어날 확률이 우리가 BA분의 BA 곱사건 B의 확률인 건데, 얘를 갖다가 곱하여서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조금 효과적으로 구하자는 건데, PA 곱하기 PB 바 A 혹은 PB 곱하기 PA 바 B인 건데, 자, 이게 뭐 우변에도 복잡해 보이긴 하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치화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곱하기에 불과하다라는 것 정도로 이거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적용해 보면 되겠네요.